최종 선택 내일 전략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토러스증권 영업부의 박준현 차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 큰 폭으로 시작한 하락한 시장 어떤 말씀을 해주고 싶으세요? 예, 일단 외국인들의 대규모 매도가 오늘 상당히 오늘 좀 시장을 좀 짓누르는 시장이었고 오늘 좀 코스닥이 충격이 컸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지금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동반 매도를 했는데요. 좀 생각보다는 너무 많이 좀 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오히려 거래소가 과거와는 다르게 조금 양호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히려 지금 코스닥 쪽에서 거래소 쪽으로 매기가 이전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였고요. 오늘 화학과 조선, 전기전자, 제지, 자동차 부품 쪽이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코스피 쪽에서는 외국인이 전기전자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을 좀 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기관은 투신과 연기금 중심으로 전기전자 운송장비, 화학업종 쪽에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화학업종이 간만에 좀 반등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조류독감 관련주들을 제외한 전 종목군들이 좀 다소간 약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오늘장 관심 종목으로 또 코스닥에서 예스24를 가지고 오셨어요. 최근 고점에서 오늘은 시장 조정과 함께 다소 조정을 받았는데요. 예스24 어떤 점을 구체적으로 주목하고 계신가요? 예, 일단은 3월 이후에는 예스24가 상당히 상승률이 좋았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제 전자책 시장의 성장성이 반영되면서 상승률이 상당히 좋았고요. 최근에 외국인의 어떤 비율도 4% 이상 지금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관련 종목군들 가운데서는 그렇지만은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좀 매력이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터파크하고 비교했을 때도 지금 PER 기준으로는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이제 정부에서는 이제 창조 경제 정책 중심으로 지금 정책을 짜나가고 있죠. 지금 현재 한국의 아마존으로 다시 재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크게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마이너스 1%대 정도의 조정에 그쳤는데요. 기관과 외국인들이 꾸준히 좀 순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렇다면은 시장에 다시 한번 반등한다면은 충분히 단위 가격이 1만 원까지는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시장이 코스닥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서도 상당히 견조한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에 오늘 예스24를 관심주로 좀 뽑아봤습니다. 네, 지금 52주 최고가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지만 동종 업종 대비해서 여전히 저평가가 돼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사실 외국인과 기관이 코스닥 시장을 양매도를 했지만 또 양매수가 들어온 예스24 지금 7,200원 수준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만 원까지 목표 주가를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장 관심주로 알아봤고요. 내일장에는 중요한 체크포인트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십니까? 예, 여전히 외국인들이 좀 시장을 좀 흔드는 그런 수급상에서 흔드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원달러 환율이 역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좀 튀어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가 역시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원달러 환율과 시장은 반비례 관계에 있다라는 말씀을 그동안 쭉 드렸는데요. 역시 환율이 튀어 오를수록 시장은 이제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렇다면은 오히려 이제 원달러 환율 때문에 그동안에 못 갔던 경기 민감주들이 올라갈 수 있는 어떤 기반이 좀 마련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관과 연기금, 특히 이제 투신 쪽에서 수급이 잘 들어오는 종목군들을 잘 좀 체크했으면 좋겠고요. 역시 이제 삼성전자의 움직임이 중요한데요. 일단 잠정실적 발표 이후에는 대개 이제 삼성전자가 주가가 좀 조정을 받는 모습들을 보여왔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번은 조금 다를 수 있는 것이 2분기 실적이 지금 영업이익 기준으로 10조 이상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삼성전자가 잘 버텨준다면은 오히려 거래소 쪽의 지수가 더 견조하게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움직임을 좀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내일장 체크포인트 쭉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내일장이라든지 혹은 이번 주 시장은 어느 정도의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지수는 예상을 하세요? 네, 일단은 1900포인트가 이제 지지되느냐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증권사의 대부분의 애널리스트들이 1900선부터는 좀 매수를 해보자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역시 PBR 1배 수준 특히 이제 한 8배 수준에서는 충분히 매수를 해볼만 했었고요. 과거의 데이터를 보면 또 그쯤에서 반등이 일어났기 때문에 내일은 일단 1900선 지지가 되느냐가 일단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국 시장이 지난주 금요일 날 고용지표가 상당히 악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양날의 검이죠. 고용지표가 악화된다. 그동안에 이제 미국 시장을 떠받쳤던 두 가지 지표는 주택지표와 이제
그 고용 지표였는데요. 한 축이 흔들린다라는 것은 악재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다만 이제 미국의 이렇게 양적 완화가 고용 지표가 어느 선까지 안정이 된다면이라는 그 단서가 달려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조기 출구 전략이 나올 가능성은 상당히 좀 줄어들었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호재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일본이 지금 양적 완화를 대규모로 발표를 해서 시장이 좀 조정을 받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요. 미국의 양적 완화와 일본의 양적 완화가 동시에 이루어진다면은 아무래도 엔달러 환율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일은 없지 않겠는가, 둔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서는 호재로 생각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정학적인 그 긴장 부분이 이제 문제죠. 지금 그동안에 과거에 이제 그 북핵 리스크는 그냥 뭐 하루 이틀 하고 말았는데요. 지금은 북한이 워낙 강경 태도로 좀 일관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미국 쪽의 입장도 상당히 좀 강경하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부분들이 외국인들 투자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수급 쪽에서 안 좋게 작용을 했습니다. 환율도 상당히 많이 올라갔고요. 이런 부분들은 이번 주가 지나가면 어느 정도 좀 완화되지 않겠는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주에는 추가 경정 예산이 어떤 규모로 발표가 되느냐, 또 금리 인하를 할 것인가, 이게 이제 대내적인 어떤 모멘텀인데요. 금리 인하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지금 설왕설래가 많은데요. 네. 사실 추경과 금리 인하가 동시에 발표가 돼야지만 제가 봤을 때는 경기 부양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추가 경정 예산은 대개의 경우 이제 대규모의 이제 국채 발행을 통해서 재원을 모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국채 발행 자체가 국채 금리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금리 인하가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경기 부양 효과가 상당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 그 한국은행 쪽에, 특히 금통위 쪽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가 초미의 관심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혹시 금리 인하가 발표가 된다면은 시장은 어느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까요? 그래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금리 동결이 나왔을 때와 비교한다면은 뭐 네. 말할 수 없이 호재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고요. 특히 추가 경정 예산이 지금 준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추경과 같이 맞물린다면은 과거의 사례를 보면은 시장이 상당히 큰 호재로 받아들이고 네. 하반기까지 주가가 랠리를 벌였던 과거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경과 금리 인하는 반드시 맞물려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1900선이 지지가 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은 이 정도를 생각을 해본다면은 지금 이 시점에서 경기 민감주를 담아야 하는 것인지, 경기 방어주에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인지, 낙폭 과대한 종목들은 지금 관심을 가져도 좋을지 많은 궁금증이 있을 텐데요. 이러한 전략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일단은 IT 업종이 일단 실적 부분에서는 가장 탑픽일 수 있겠고요. 예. 모멘텀이 있는 이제 조선주, 오늘 같은 경우에 조선주들이 대우조선해양을 중심으로 해서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경기 민감주 가운데는 조선주가 IT와 조선 쪽을 일단 보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화학업종 정도는 그동안에 낙폭이 컸기 때문에 충분히 한번 접근을 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금리 인하와 맞물린다면은 건설업종까지는 충분히 당해볼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경기 방어주 가운데 이제 내수 중심으로 저희가 접근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건 잠시 후에 제가 업종 포트폴리오 전략을 짜드릴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거래소 쪽으로 조금 이제 눈을 좀 돌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코스닥 시장이 오늘 좀 크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당분간은 조금 수급적으로는 좀 안 좋을 가능성이 있고요. 거래소의 낙폭과대 종목군을 저감해서 하는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1900포인트가 기본적으로 이제 단위 가격이기 때문에 지지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만은 잠시 하회할 가능성도 뭐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네. 다만 이제 1900포인트와 그 이하에서는 저가 매수의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 뭐 IT라든지 조선 등 관심을 가져도 좋을 만한 업종을 말씀을 해드리면서 저희가 화면으로 좀 관심 종목들을 보여드렸는데요. 이들 관심 종목들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일단 전기전자 업종이 일단 탑픽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네. 보이고요. 삼성전기와 삼성테크윈, LG전자를 일단 탑픽으로 뽑아왔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전에 원익 IPS를 말씀드렸는데요. 그 주에 좀 상승률이 커서 일단 제외를 시켰고요. 네. 건설과 조선, 일단 삼성중공업과 현대중공업을 탑픽으로 보겠습니다. 오늘 대우조선해양의 그 주가 상승률이 높았지만은 이 두 종목이 조금 더 안정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건설 쪽에서는 삼성물산 그리고 코오롱 글로벌을 선정을 했고요.
수급이 개선되면서 아무래도 성장성이 있는 그런 종목군으로는 LG 패션, 현대위아, 필라코리아를 선정을 했는데요. LG 패션 같은 경우는 내수 쪽에서는 좀 관심을 가져보실 만한 종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브랜드 가치에서 필라코리아 관심을 가져보시고요. 자동차 쪽 중에서는 성장성이 있는 현대위아, 아무래도 이제 증설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현대위아를 선정을 했습니다. 저평가된 중소형주 가운데서는 엔저의 수혜가 있는 세진전자, 그리고 최근에 수급이 잘 들어오고 있는 ENF 테크놀로지, 그리고 올해 실적 성장이 예상이 되는 상하프론테크를 선정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포트폴리오 전략에서부터 관심 종목까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토러스 투자증권 영업부의 박준현 차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